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윤석열 정권 세력이 지금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림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 인터뷰 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죠? 이게 뭐 희대의 정권 차원의 민주당의 대선 공작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님에게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전혀 공작 같은 게 없고, 중요한 것은 너무 이번에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잘해줬는데, 이번 11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이 대장동권 특검 통과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조사 다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공소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2009년 부산저축은행 관련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한 윤석열 검사의 직인이 찍혀져 있는 공소장입니다. 여러분 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라고 자기 이름이 써있고 도장이 찍혀져 있는 공소장인데, 박인호 부산저축은행 이사장을 비롯한 21명을 기소한 사안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있어가지고 2011년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이 박인호 회장의 사촌 조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155억을 부실 대출을 받아서 이강길이라는 대장동 사업자한테 시드머니를 줘서 대장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2009년도. 제가 인천시장 됐던 게 2010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된 게 2010년 같은 해입니다. 그 시장 되기 전에 2009년도에 1155억을 불법 대출을 받아서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 조우영이가 한 건데, 이 조우영이가 두 번이나 가서 검찰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게 무혐의 되고 아예 입건도 안 되고 21명을 기소했는데 조우영이가 빠졌다고요. 여기 기소된 사람은 100억짜리도 기소돼 있어요. 근데 1155억을 불법 대출 받고 리베이트로 10억 3천만 원을 받은 사람을 기소도 않고 입건도 않고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김만배와 신앙님 간의 인터뷰에서는 커피를 타줬냐 안 줬냐 그러는데, 커피 타주고 안 타주고 무슨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당시 주인검사가 윤석열이었고 21명을 기소하는데 조우영이를 빼줬다는 게 중요한 거 맞습니까? 왜 빼줬어? 또 뭐라고 그들이 답변했느냐? 이것은 SPC를 이용한 PF 대출만을 수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 PF 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신사적으로 수사를 했어요? 윤석열 한동훈이. 이재명 송영길 수사하는데 모든 별건 수사, 제 주변은 100명 이상을 압수수색해서 이잡듯이 터는 사람이 이것은 SPC PF 대출이 아니니까 조우영이는 빼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생선 가게한테 고양이를 미치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놓고 조우영이가 빠졌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우영이를 봐준 것이고, 그 봐준 이유는 바로 박영수를 변호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김만배가. 그래서 바로 그 후로 4년 뒤인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조우영이. 맞습니까? 이게 그 본질입니다. 이 대장동의 본질. 그래서 이것은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의힘 원부터 이동관 국민의힘 김기현은 사형시키자 이런 말을 하는데 더듬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이 제가 민주당 대표 시절 언론중재법, 즉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손해배상을 매기자는 언론중재법 통과시키자 그럴 때 윤석열 후보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난리를 치면서 언론 자유를 외쳤던 그 자들이 자기들 조금 비판하니까 사형시키겠다 그럽니다. 뉴스타파 폐간시키겠다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 뭐라고 말하기가 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 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떠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김태우란 자를 대법원 유죄 확정이 나자마자 3개월 안에 사면 복권을 시켜서 다시 강서구청 후보로 지금 공천을 한다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까? 강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까?
김태우 이자는 또 뭐라고 지금 자기를 변명하느냐. 유재수 금감원 부원장 사건 무마에서 조국이 유죄면 자기는 무죄다 그러는데 유재수 무마 사건은 기소도 안 했어요, 검찰이. 김태우가 지금 유죄 판결 받은 것은 우윤군 러시아 대사를 비롯한 다른 사건이지 유재수 사건은 기소도 안 했다니까요. 조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김태우 본인의 비리, 건축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향응을 받은 것도 시작해서 경찰 수사에 개입한 청와대 특감반으로서의 자신의 그런 직권 남용 때문에 징계를 받게 돼서 대검에서 해임이 됐던 거고, 그거를 자기가 개인 비리로 유죄가 돼서 지금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미화시켜서 조국과 연결시켜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건, 여러분, 박정훈 대령은 이번에 국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정확히 지적했던 것처럼 군사법원법 2조에서 성추행범이나 사람을 살인하거나 죽게 이르거나 그리고 군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군사법원법에서 제외시켜서 민간법원으로 관할권을 바꿨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286조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아닌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사건은 군검찰관은 즉각 자료와 모든 수사 자료를 그 관할법원의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에게 이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는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박정훈 수사단장이 바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면 이 법 286조에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군사법원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해야 돼. 왜 그러냐? 이 군사법원, 군검찰법은 미군의 법제에 따른 건데 미군은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해외 원정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주한미군을 다시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법정에 가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지 법원과 현지 군 검찰을 만들어서 처벌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군처럼 원정군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검찰, 경찰이 기소해서 군 범죄 행위를 추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군 내부에 얼마나 조작을 합니까? 이 군이라는 이 사령관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보다 하급인 검찰관의 수사에 한듯이 개입해가지고 조작하거나 묵살시키거나 빼기하는 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 관할을 배제한 거고, 전국적으로는 최소한의 경찰 기능을 제외하고는 군사법원법을 폐지해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사법부에 의해서 군 범죄 행위도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 홍범도 장군의 대전 현충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최수근 상병묘도 바로 그 옆에 있어 다녀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외교적 성과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모셨다는 게 맞습니까? 우리나라가 초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79년까지 20여 명의 육군 참모총장이 대부분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거나 일본 육사 출신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독립군 대장을 육사에 모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생운동 때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 북한은 항일투쟁을 저렇게 홍보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항일투쟁 역사를 잘 가르치지 않을까? 김일성의 보천보 투쟁보다 엄청난 규모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위대한 민족의 성과를 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을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홍범도 장군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육군 참모총장들이 다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 출신인데 홍범도 장군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민족을 배반한 반민족적 행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간도토벌대로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를 한사코 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그 홍범도의 흉상을 못 보고 그를 치우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거의 다 백선엽을 죽였다는데, 백보를 양보해서 백선엽이 5년 동안 간도 특설대 있었잖아요. 간도 특설대는 조선인들로만 구성된 특수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간도 특설대에 이 양반이 창씨 예명을 뭐로 했는가 잘 안 알려졌는데, 이분의 상관이었던 일본 중중근이라는 그 일본의 상관이 쓴 회고록에 그 이름이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백천의칙이라 그럽니다. 한문으로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씨 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곡공원에서 우리 윤병길 의사가 이 보온병 물병 폭탄을 던져가지고 바로 중상을 입고 며칠 있다가 죽었던 관동군 사령관이자 당시 상해 방면군 사령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시라카와 요시노리. 한 분도 똑같습니다. 흰 백자, 내천자, 오를 의자에 측근 측자에서 백천 의칙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똑같이 창씨 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찌 해필 창씨 개명을 해도 상해 관동군 사령관 백천 의칙의 이름을 이 백선엽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우리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 윤 무슨 국회의원이 있죠 지금? 윤주영 국회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영혼을 생각해서라도 의원직을 걸고 왜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 무도한 박민식에 대한 규탄을 하고 백선엽의 육사 흉상 건립을 철저히 반대, 의원직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야죠. 자기 할아버지의 그 명예를 생각해서. 자기 할아버지가 상해에서 복사시켰던 그 백천의칙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그대로 창씨 개명한 간도 특설 때 이 백선엽이를 거기다 세우면 되겠습니까? 백선엽이 동생 백인엽은 일본군 항공소위였습니다. 그 형제가 똑같았어요. 일본군의 항공소위였다가 해방되고 나서 별 3개 중장이 됐습니다. 육군 단장이 됐습니다. 육군 군단장이 돼가지고 그때 병사들의 부식을 다 빼가지고 착복을 해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영양실조에 걸렸고 거기에 있는 군용 차량을 빼돌려서 팔아먹고 수많은 뇌물 사건으로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박정희 그때 혁명군이 잡아다가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이 백선엽의 동생 백인엽을. 그런데 백선엽이 아시다시피 남로당 사건으로 박정희를 봐준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선엽의 부탁을 받고 10개월로 감형에서 풀려난 다음에 백인엽이가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 와서 설린학원을 만들었어요. 백선엽의 선자와 백인엽의 인자를 딴 설린학원을 만들어서 백인엽의 호, 자기 운봉 공고를 만들고 백선엽의 호 운산 공고를 만들고 13개 학교를 만들어 사학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부정 입학으로 돈을 벌어먹고 그래서 우리 최기선 시장 때 인천대학을 시립대학으로 만들었고 제가 인천시장 때 국립대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는 용감했습니다. 형제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공군과 육군으로 천황폐하한테 충성을 하다가 해방되고 나서 독재정권의 야합에서 육군 참모총장에 육군 중장에 호의를 부리다가 군에 전역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사학비리의 주범이 되었고 백선엽 역시 지 아들 2천억짜리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평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투쟁을 하고 두 아들도 항일전선에 돌아가시고 자기 아내까지 일제 고민으로 돌아가시고 평생을 일전에 투쟁한 이 보동 청산리전투에 빛나는 영웅 홍범도 장군을 몰아낸다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여러분 알지도 모르는 무슨 이철균과 지금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무슨 논문을 하나 읽고 자유시 참변에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은 홍범도 안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021년 거기가 원동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1000명이 넘는 외부 사람이 총을 두고 무장을 해서 들어오면 국가 주권이 있는 나라인데 당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원동공화국이나 러시아 볼셰비키하고 무슨 국가로 인정을 받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데 외국에 1000명이 넘는 무리가 총을 들고 오면 당연히 무장 해제해달라고 말하는 게 주권국가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항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동공화국의 무장 해제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때 공산주의 일크츠크파와 상해파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이었어요. 독립군. 그 제3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무슨 문건 하나 가지고 이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섣불리 논문 하나 가지고 서칠 게 아니라 수많은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놓은 게 다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그때 홍범도 장군을 일크츠크파 애들이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의를 했어요. 모스크바에 가서. 우리 홍범도 장군의 그 위대한 분이 왜 우리 민족의 싸움에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 확인되지 않는 문건을 하나 가지고 갑자기 무슨 우리 뭐 공산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소련 공산당 평당원에 불과했잖아요. 간부가 됐어요. 마지막에 37년도에 스탈린한테 강제 이주당해서
정말 카자흐스탄 임원인데 그 그지를 오르다라는 그런 조그만한 도시에 극장 수위로 일하다가 쓸쓸하게 노년을 1943년도에 해방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6.25가 무슨 상관이 있고 조선공산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이 위대한 영웅을 모욕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일성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와 비교가 안 되는 일본 경찰 10여 명 때려 죽인 보천보 투쟁을 혁명의 투쟁으로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우리가 무시하고 홍범도를 지우게 되면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북한이 주장하는 남조선 민족 해방 투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적 행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만주군 일본 육사 출신들이 대한민국 중심이 되면 북한의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주력 세력이 오히려 더 북한 공산주의자들보다 더 열심히 더 큰 규모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자랑스러운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우리 대한민국 분명히 역사로 받아 안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민족의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택도 아닌 짓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지금 이재명 지금 몇 년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20만 쪽이 넘는 수사죠. 저도 100명 이상을 압수수색해가지고 쓸데없는 수사 보고서에 종이만 만들었는데 이 종이값이 아까워 죽겠어. 이거 복사해서 변호사도 복사해서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만 모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 써가면서 이 정말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 검찰 정말 한번 때려 엎어야 되겠죠. 빨리 송영기를 소환해라고 정말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소환된 날 서울중앙지검을 다 때려 엎어버릴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검찰이 이게 완전히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를 수사하는 게 서울지검 중앙특수부가 할 일입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라.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주가조작의 그 범죄자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깁시다. 우리 위대한 홍범도 장군을 받아 안고 우리 정말 충절의 고장 우리 충북 충주에서 정말 이 탕금대에 싸웠던 신립 장군의 그러한 애국 정신으로 함께 모여서 이 반민족적 세력 이 윤석열 정권 몰아내고 이번에 홍범도 장군을 통해서 이 토착 외구들과 수많은 반역세들이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다 발견이 됐죠. 이제 다 일망타진한 그날을 위해서 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